띵절. 여보, 나 오늘 늦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 오늘 내일 하는 몰골을 한 채 불어터진 라면을 입에 물고 졸고 있는 한 남자. 여보 일찍 왔네. 그리고 이내 그의 아내가 나타나는데요. 네가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매일같이 밤늦게 들어오는 그녀. 내 동창 중에 황금숙이라는 애가 있거든? 걔네 엄마가 죽었대잖아, 글쎄. 어떻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세상을 떠나시니. 전생이 임포스터라도 됐었는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의문사를 당하고 있었죠. 남자는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그녀의 개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근데 걔네 할머니 죽은 건 정말이야. 엄마래며.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너 솔직히 말해, 요번에 어떤 놈이야? 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그런 의심에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난번처럼 저기 거기서 해봐. 오우 야 오히려 위풍당당했죠. 왜냐 사실 그녀는 뭐야 동백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이 이야기는 2002년 서울의 한 코미디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글쎄 이놈이 기집애가 이 5일 말이에요. 윗입도 아니고 이 아랫입으로 마구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분위기 싸해져 뺨 싸다고 후려맞을 재미 더럽게 없는 농담들이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먹혔었는지 전국을 휩쓸고 다닌 최고의 코미디언 두찬. 이거 가져가셔서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예쁘지만 철없는 아내 은희가 있었는데 여보 어디가? 나 바빠, 여의도 가야 돼. 인기 스타다운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여보! 그런 은희가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나 돈 주고 가야지. 바로 그가 벌어오는 이 돈이었죠. 은희야, 그런 그녀 앞에 은희야. 의문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5시에 기자들하고 인터뷰. 이후에도 두찬의 무시무시한 스케줄은 계속됐는데 양말에 네 수준에 백화점 사인회가 뭐냐 쪽팔리게. 사실 그가 이렇게 고된 스케줄을 끊임없이 소화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누라 돈 엄청 좋아하거든. 바로 아내 은희가 아주 돈에 환장한 여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돈 주고만 낳치라고 그랬나. 너 스케줄 좀 줄이고 쉬어야 돼. 애 같은 년. 그런 두찬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은희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여보, 나 오늘 늦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 밤늦게까지 집구석에 들어오지 않았죠. 바람난 게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매니저는 그녀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킹리적 가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청률 잘 나온다며. 다 국장님 덕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송국장에게 싸바싸바하며 접대를 하고 있는 두찬. 왜 그러세요? 날 같으니까 그렇잖아. 음해에 들어온 새끼, 너는 네 딸내미 가슴을 만지냐? 쌍놈호가. 이거 제 성인데 받아주십시오. 두찬이 이런 더러운 놈에게 싸바싸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마누라 시트콤 넣어달란 부탁이면 아예 꺼내지도 마라. 사실 아내 은희를 연기자로 데뷔시켜달라는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내가 재작년에도 네가 부탁했을 때 내 들어줬었잖아. 아휴 그때 어땠는지 너도 잘 알지. 하지만 은희는 이미 과거 한 차례 발연기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무슨 애가 그렇게 연기를 못하니. 이렇게 오매불망 아내 생각뿐인 두찬. 태권도 사범 새끼랜다 야. 하지만 매니저 형님의 수소문 결과 태권도 도장에 뻔찔나게 드나들더래. 은희가 갑자기 웬 태권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야, 근데 너 갑자기 태권도는 왜 배우냐? 태권도 사범과 바람이라도 난 걸까요? 우리 사범 여자야, 여자. 의심 좀 하지 마, 제발. 두찬의 의심에 태권도 사범이 여자라며 오히려 발끈하는 은희.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다음날 미안하다. 워낙 액수가 큰 행사라 그래. 두찬은 또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데 2천만 원. 너 다 줄게. 그래, 그럼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내일 봐. 안녕. 은희는 2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아주 신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리죠. 형님, 그리고 두찬은 무언가 결심한 듯 차 좀 세워봐요. 차를 돌려 은희가 들락거린다는 바로 그 태권도장으로 향합니다. 몰래 지켜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창 난간으로 이동하는 두찬은 잠시 후 여보. 오, 야. 홀딱 벗은 채 누군가와 은밀한 짓거리를 하는 은희를 발견하고 말죠.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은희의 학창시절. 저기 빈자리에 앉아.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된 소녀 은희는 같은 반 짝꿍으로 이 소녀 금숙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쁜 얼굴 탓에 전학 오자마자 웬 동네 양아치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은희. 야. 태권도 유단자로서 이미 동네에서 한 주먹 하는 것으로 평정이 나 있던 금숙은 와,
고맙다. 그렇게 은희와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지난번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연애하다가 잘렸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목욕탕에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금숙은 은희의 삶이 꽤나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은희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찢어지게 가난하던 자신을 정성스레 챙겨주던 선생님과 눈이 맞은 뒤 학교에서 잘리는 은희. 아직도 만나 그 선생님? 만나고 싶지만 안 돼. 지극정성 챙겨주던 선생님은 사표 쓰고 이틀 뒤에 자살했으니까. 사표를 쓴 뒤 자살까지 해버리고 엄마가 도망간 다음에 아빠가 새한말 데려왔어. 그러더니 좀 이따 아빠가 도망가대. 그러니까 난 어느 순간부터 웬 모르는 아줌마하고 살고 있는. 심지어 부모가 모두 도망간 뒤 웬 모르는 아줌마와 살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은희를 보자 너 이렇게 족같은 경우 본 적 있니? 그럼 이분이 바로 금숙은 그녀에게 물식량면 도움을 주겠노라 다짐하죠. 난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스탄 싫어. 연극 선생님처럼 연기파 배우가 내 목표야. 그렇게 깨끗하고 착한 여자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탤런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자신이 오디션에서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쓰레기 같은 발연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나도 걔네들처럼 수술해서 꼭 탤런트가 될 거야. 그저 가슴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 나랑 취향이 같건. 가슴을 키우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보지만 저 돈 있어요. 30만 원. 고작 3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그녀. 저기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요 그냥 날짜나 잡아주세요 예? 금숙은 그런 그녀를 돕기 위해 친한 언니에게 돈까지 빌리려 합니다. 언니 돈도 엄청 많은 사장님이 왜 직접 안마까지 해? 기술이 발달해서 말이야. 인공 눈 같은 거 발명되면 제일 먼저 살려고.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이 언니는 금숙에게는 때로는 친언니, 때로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죠. 고마워 수술비. 그렇게 언니에게 돈을 빌려 은희의 가슴 수술비를 마련한 금숙. 근데 너 그만한 돈은 어떻게 갚을래? 그 돈을 나보고 갚으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라고 시켰니? 하지만 지난번 금숙에게 당했던 동네 양아치 놈들의 급습에 은희의 수술의 꿈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녀들의 관계는 계속되었는데요.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해 태권도 사범이 된 금숙과 여전히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은희. 함께 여행도 떠나고 뜨거운 밤이 깊어져 갈수록 그녀들의 감정도 더욱더 깊어져만 갔죠. 클럽에서 신나게 놀던 찰나 우리 몇 시에 떠날까? 벌써 가자고? 돈 다 떨어졌어 돈이 다 떨어져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 그런데 방에 들어오니 여기 우리 방인데? 니들 노는 거 쭉 지켜봤거든. 아주 잘 놀더라. 웬 남자들이 돈을 주면서 그녀들에게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말 해. 은희는 돈에 환장한 년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덥석 돈을 잡았지만 웃죠? 야, 좀 더 놀다 가자. 웃죠? 금숙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야, 너 왜 그래? 그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그녀는 너 이 씹새끼 일로 와 그들을 단숨에 조져버린 뒤 결국 경찰서에 잡혀가고 말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헬조선 아니랄까봐 고작 1년 9개월 뒤 출소를 한 금숙. 언니. 금숙은 언니에게서 아들 낳았댄다 그냥. 은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곤술식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하지만 아이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 수술을 받아야 했고 최소한이라고는 들 거야. 가진 게 얼만데? 30만 원. 애 아빠 그 새끼는 뭐래냐? 누가 애 아빠인지 잘 모르겠어. 아이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너희 은영이 너 사랑해 안에서 못 나가서 환장하는 거 모르냐? 그 시각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두차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인사하세요, 애엄마입니다. 두차는 그렇게 은희를 만나게 되죠. 저 팬이에요. 예. 그러세요? 아들의 수술비를 모금하기 위해 은희는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럴 때 안 울어주면요, 돈이 한 푼도 안 그치거든요. 두차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찬의 지리는 연기력에 모금은 순식간에 끝이 나버렸고 철소머니는 어떻습니까? 저요? 한시름 놓은 은희는 수술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찰나 저기요 아이는 수술도 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한편 그 사실도 모른 채 은희에게 돈을 구해다 주겠다면서 자신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언니의 집을 터는 금숙. 언니 미안해 꼭 갚을게 하지만 철통 보안이었던 그녀의 집은 이미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고 그녀는 다시 깜빵행이 되고 말았죠. 헬조선 아니랄까봐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온 금숙. 언니 미안해 언니 금숙은 그녀를 다시 반갑게 맞이해준 언니에게서 혜은이
시집 갔다 그냥. 은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금숙에게 태권 도장까지 차려준 언니. 언니 고마워. 5년이나 잘해 이거 살. 그리고 얼마 뒤 이 코미디 극장에서 은희야, 그녀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내가 그 수습이 됐으면 너 나랑 결혼했을까? 너 철수 살려고 눈먼 여자네 집 담 넘었다고는 하지 마라. 내가 시켰니? 아이고, 네 남편도 참 안 됐다. 너 같은 애랑 살래니, 어? 금숙을 다시 만난 뒤 매일같이 태권도장을 드나들며 그녀와 은밀한 미래를 즐기던 은희였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형님 차 좀 세워봐요. 두차는 매일같이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직접 태권도장까지 찾아갔다가 이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었는데요. 잘못했어 여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차는 은희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너도 분명히 당해봐야 돼. 어? 그럼 그렇게 해. 대신 재산 절반은 나 줘야 돼. 그 와중에도 재산 절반은 줘야 한다는 돈에 환장한 은희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두찬이 하려던 복수는 이혼 따위가 아니었으니 공짜로는 안 되겠어. 바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쁜 년아? 금숙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죠. 너 진짜 한심한 애구나. 우리가 새 출발할 기회잖아. 은희는 돈 앞에선 무엇이든 못할 게 없었고 두찬과 잠자리를 가져달라며 금숙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숙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이런다고 걔가 무슨 상처 같은 거 받을 줄 알아요? 결국 언제나 그랬듯 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여기 앉아서 한번 느껴봐.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두찬과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두찬과 관계를 맺자마자 그의 아이를 갖게 된 금숙. 넌 참 실력도 좋다. 난 애 낳으려고 소원해도 안 되는데. 그녀는 나을 거야.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죠. 뭐? 레즈비언은 애기 낳으면 안 돼? 안 된다고 법에 그렇게 써있어? 은희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고마워요. 그토록 갖고 싶던 아이가 금숙에게 생기자 두찬은 그녀에 대한 반감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무조건 지워. 안 돼. 네가 애를 낳으면 우리 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갑작스럽게 태어난 작은 생명으로 인해 솔직히 두차 씨도 뭐 겪어보니까 왜? 한번 해보니까 좋지? 지랄 삼바 축제로 변해버린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관계. 제발 입 좀 닥치란 말이야. 네가 인간이야.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는 2002년 개봉한 영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도 아주 파격 그 자체인 설정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으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공효진과 조은지 그리고 배우 최민식의 동생으로도 유명한 최강일 씨를 필두로 여러 조연들까지 수많은 명품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이지만 생각보다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한 작품이죠. 아무래도 당시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레즈비언이라는 캐릭터와 파격적인 인물 관계 그리고 중간중간 삽입된 달나라 씬 등은 당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혼돈의 카오스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파격적인 스토리를 통해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숙이 무엇을 부탁하든 전부 다 들어주는 엄마와도 같은 안마사 언니의 사랑, 철딱선이 그 자체인 은희의 부탁이라면 똑같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금숙의 사랑, 금숙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노력하는 남편 두찬의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편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일반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순 인물들 간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임이라는 어떠한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소 캐릭터 설정이 과하면서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 영화는 그 어떤 작품들보다 한 발 먼저 시대를 앞서간 센세이션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어서 살 건지 그걸 좀 얘기해보자고. 난 딴 데서 안 살아. 저는 그냥 도장에 있을게요. 안 되죠. 애 엄마가 가긴 어딜 가요. 여기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게 태교에는 낫겠죠? 잘들 논다. 그래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럼 난 누구랑 섹스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지.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오철수, 복명훈 두 젊은이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신랑의 세 부모가 어떻게 해서 만나고 아들을 낳아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